한밤중 새벽 1시를 지난 시각 도선선에 불이 켜졌습니다. 선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만으로 입항합니다. 낮에 입항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바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죠. 항만은 24시간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승선하게 됩니다. 저희 도선서 정박지에서 출발해서 도선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박에 올라가면 사인 받을 것, 저희가 도선을 했다는 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무전기. 도선점은 항만에서 100길로 40여 분 거리. 인천항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그로 인해서 조류가 센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선 부에 비해서 좀 어려운 편이죠. 오늘도 또 바람도 많이 불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도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겨울철에는 북서풍에 바람이 영향이 많으니까 좀 승하선 하는 데 있어서 좀 위험도 하고요. 송두현 도선사가 입항시킬 선박은 1만 1000 TEU급의 컨테이너선, 최대 11,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대형 선박이죠. 보통 이 배는 4~5주 간격으로 운항을 하는데요. 이번엔 물류 대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항만 적체 때문에 2달이나 바다를 오가야 했죠. 빨리빨리. 머나먼 귀향길. 도선사 2명이 프로미스 후의 귀향을 반깁니다. 보통 도선사들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사다리를 타고 배에 오릅니다. 익숙한 발걸음. 하지만 갑자기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배에 올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ir, we can clear now at this pilot station. 레이터 시켜. Yes, sir. 도선사가 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선장으로 일한 경력도 있어야 하고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하죠. 빨리빨리 가야 합니다, 지금. 배가 점점 저희가 도선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저희가 안내를 해야 하거든요. 인천항에 대해서만큼은 선장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수고하셨습니다. 도선사가 길잡이로 나섰습니다. HMN 프로미스 02시 45분 SSP 갑니다. 이제부터 도선사가 선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선장님, 저희 지금 자연재반 할 거고요. 네, 자연재반님. 타고 2척 잡을 겁니다. 네, 타고 2척입니다. 우연 선수, 우연 선미예요. 스타보드 바우 커터. 그 다음에 지금 조류는 빠지는 물인데 되게 약할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해서 네. 사우웨스트로 빠질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람은 북풍으로서 10나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점점 좀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남풍이 아니라서 네, 접안할 때는 크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인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배는 11,000 TU 선박으로 주 운항 라인은 미 서부, 롱비치, 오클랜드, 부산, 광양, 인천. 스케줄상으로는 42일인데요. 최근 미 서부 항만 적체 그리고 중국항 적체 그런 식으로 해서 약 한 2달 정도 실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풍속이 강한 경우 그리고 앞에 시아오 방제처럼 이렇게 조류 예상치 못한 외력들도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 현지의 지리에 능통하신 분들 도움이 좀 많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항만까지 40여 분 거리.
도선사가 항해사에게 배의 방향과 속도를 지시합니다. 080. 인천항은 도선이 까다로운 항만으로 유명합니다. 글로벌 스타 장백 HMM 프라미스 출발하세요. 88알파. 글로벌 스타 88알파요? 네, 장백호 88알파 출발합니다. 조류가 빠른 데다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은 대형 선박은 예선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성강부두로 가고 있습니다. 11만 톤급 되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지금 입항하고 있어서요. 그 자반 작업을 도와주러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선사가 안전 길잡이라면 예선사는 안전 서포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 VTS, 그즈 인천 관제 구역 내 강풍으로 인하여 모든 선박은 선박 탐지기에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l stations off, stations off, station. 항만은 24시간 잠들지 않습니다. 프로미스호 입항 소식에 라싱맨들도 대기 상태. 예선은 벌써 본선에 도착했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은 들어온 배가 하나 있거든요. 밤이라서 잘 안 보이죠. 등화만 보이죠. 스탠바이, 올 스테이션, 스탠바이, 올 스테이션, 올 스테이션 스탠바이. 10분 전입니다. 폭술 푸프데크 인원 배치 되면 TBM 실시해 주시고 장백의 선수, 그 다음에 글로벌의 우연선. 선박은 자동차와 같이 브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부두에 접안할 때는 부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옆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특히 오늘같이 부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예선의 도움이 절대적이죠. 선박도 입항을 하기 위해선 위치를 잘 잡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자유자재로 주차할 수 있지만 선박은 본선과 연결된 예선이 본선의 위치를 잡아주죠. 이때 이 작업을 총 지휘하는 이가 도선사입니다. 예선 두 척이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선에서 얇은 밧줄을 던지자 예선 승무원들이 배에 있던 굵은 밧줄과 묶습니다. 본선과 예선이 한 팀이 된 겁니다. 네, 올타가 직각. 직각을 쓰면서 이제 배를 밀고 당기고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장백 이제 풀로 밀어요. 예, 풀로 밀고 있습니다. 거의 주된 일은 이제 밀고 당기는 거죠. 장백 패. 글로벌 스타 플로로 밀고. 플로로 밀어요. 자, 장백도 풀로 밀어요. 장백 또. 자동차로 따지면 초대형 버스가 골목길에 들어선 셈인데요. 이게 총톤 수가 11만 톤이 넘습니다.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부두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은 뭐한 화물 무게까지 해서 한 20만 톤이 가서 충돌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항만에 가까워질수록 더 긴장되고 조심스럽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에 바람은 가장 조심해야 할 복병입니다. 앞쪽을 먼저 집어넣어야겠네. 육지 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지금 배가 부두 쪽으로 안 붙어요. 배가 밀려. 선장님, 배가 지금 바람이 세서 배가 많이 안 밀려요, 부두 쪽으로. 그래서 어웨이드를 좀 써서 나갔다가 어스턴 써가면서 또 뒤로 올게요.
지금 앞에 배가 없으니까 그게 나아요. 저반을 위해서 사용하는 터그보트가 세게 밀어도 지금 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선의 엔진과 함께 같이 사용하면서 배를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인선 두 척의 힘만으론 부족한 상황. 본선도 힘을 보탭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 데스로스턴. 자, 장백 슬로로 밀어요. 스탑 엔진. 대형 컨테이너 선박은 1m의 차이만 나도 갑판이나 부두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 스턴.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급정지를 할 수 없는 탓인데 때문에 도선사와 선장, 네. 승무원과 예선 모두가 힘을 합쳐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자, 글로벌 슬로로 밀어요. 장백 데드 슬로로 밀고. 네, 데스로 밀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스톱. 글로벌 스톱. 예, 장백 밀고. 네, 밀어요. 서서히 지난한 과정의 끝이 보입니다. 자, 글로벌 풀로 밀어요. 자, 장백도 풀로 밀어요. 강풍이라는 고비도 무사히 넘겼습니다. 잘 됐습니다. 안전하게 잘 붙였네요. 오늘 바람이 세서 좀 힘들긴 했는데 나름대로 잘 붙였습니다. 선장님 인포지션입니다. 네, 인 포지션 양지했습니다. 네, 폭셀프 푸덱 인 포지션 나우. 하지만 여전히 강풍과 파도는 이팡한 선박을 불안하게 하죠.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라싱맨의 역할. 선박을 굵은 줄에 묶어두고 느슨했던 줄도 팽팽하게 조입니다. 이제야 머나먼 미국과 중국 땅에서 건너온 물건들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밤중의 오케스트라. 모두의 협연이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물꼬를 틔우고 내일을 향해 달리게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역할을 톡톡히 한 예인선도 항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싱가포르와 인도를 거쳐 인천으로 들어오는 배입니다. 배가 크니까 긴장이 좀 되죠. 배가 오면은 여기가 제일 중심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브릿지라고도 하고 하우스라고도 해요, 이걸. 근데 여기에 이제 저기 파이로트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 자동차로 따지면 여기에 주차하라는 표식이랄까요? 주로 줄 잡는 거죠. 라인 이제 던져주면 잡고, 접안할 때 잡고, 이제 출항할 때 또 띄워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지금 진짜 당기고 밀고 해서 돌리는 거예요, 배. 자동차가 일정 거리를 두고 주차하는 것과는 달리 선박은 부두에 몸을 바짝 붙입니다. 화물의 하역과 승객의 승하선을 위해서인데요.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예선. 아무리 뛰어난 선장이라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접안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이, 슬로리 슬로리! 오케이. 흔히 줄잡이라 부르는 항운 노조원들이 이 역할을 하죠. 덩치가 큰 배니만큼 줄의 두께는 어른 팔뚝만 하고 줄의 무게도 상당합니다. 에이! 아래 아래!
오케이. 이번에는 선박에서 장비를 이용해 줄을 잡아당길 차례. 느슨했던 줄이 팽팽해지면 오케이. 안전한 접안 완료입니다. 에이. 피니시. 네, 수고했어요. 출항 잘 시키면 제일 좋죠. 접안도 안전하게 하고 출항할 때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항상 위험이 사려 있어요. 이게. 그래도 이게 없으면은 배를 접안을 못 하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은 뿌듯하죠. 성취감도 좀 있고. Out in the rain, looking for sunshine. I call your name, but you're like a ghost. 안전도 중요하지만 항만은 속도전이기도 합니다. 수출입 동맥의 혈액 순환이 빨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사람의 힘. 라이싱 해체 작업이에요. 라이싱 해체. 뭐 안전하게 묶어갖고 오는데 그걸 해체를 해야 컨테이너를 드러내니까. 가장 먼저 이거부터 이 라이싱 해체 작업부터 하고 그다음에 모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라싱은 철제 기구를 이용해 컨테이너와 선박을 X자 모양으로 고정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선적된 화물을 고정하지 않으면 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 화물이 움직이게 되고 선박의 평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묶었다 풀었다 하는 것이 라싱맨의 역할이죠. 항만에는 무수한 직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변한 장비 하나 없었던 시절부터 자동화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까지 항만을 지켜온 것은 사람의 힘. 컨테이너 선박은 정시성,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물건을 내리고 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항만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물류 대란과 같은 동맥 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항상 항만에는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면 경력이 25년 차인 김진열입니다. 하역이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는 것은 안전입니다. 하역원들은 배의 크기에 따라 십수명씩 조를 이뤄 움직입니다. 하역원들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라면 포맨은 지휘자가 되는 셈이죠. 콘을 조금만 뒤로 치울게요. 체크 잘 해주시고 데미지 확인 좀 해주세요. 항만이 자동화의 길을 걷는다지만 아직 사람의 손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자, 여기 신호선에 작업하시는데 문제 없지요? 네, 안전하게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호 캐빈도 천천히 작업 좀 해주세요. 거대한 크레인이 긴팔을 바다로 뻗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립니다. STS 겐트리 크레인. 우리가 흔히 암벽 크레인이라고 부르는 고공 장비인데요. 높이만 해도 40여 미터. 이곳은 겐츄리 STX 크레인을 올라가기 위한 이제 엘리베이터 장치입니다. 저는 인천 신항에서 STX 크레인을 조종하고 있는 강성기라고 합니다. 창문 너머로 야드 트랙터가 마치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건물로 따지면 10여 층에 달하는 높이. 이곳에 강성기 기사의 조종실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지상 40m 위에서 이제 밑에 컨테이너를 내리기 위한 작업을 하는 조종석이죠. 크레인의 긴 팔을 따라 컨테이너가 육안에 보이는 위치로 향합니다.
오늘 작업해야 할 컨테이너는 모두 150여 개. 밑에 있는 컨테이너 찝는 장치가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압력이 4군데 똑같이 가해지면은 착상 불이 들어옵니다. 센서가 다 눌려졌다는 걸 확인 후에 락을 체결 후에 저희가 들어 올리는 거죠. 인형 뽑기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하지만 대형 크레인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된 작업이면서 동시에 섬세함까지 요구되죠. 네, 저 신호수님. 예, 저 지금 그림자 때문에 안 보이는 상황이라 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신호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스톱. 네, 조금 올려주세요. 네, 기다려주세요. 그림자 때문에 센서를 인식하기가 어려운 상황. 자칫 잘못하면 컨테이너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컨테이너는 무사히 부두에 대기하고 있던 트럭 모양의 납작한 트랙터로 이동합니다. 컨테이너를 배에 싣는 작업은 반대의 순서로 진행되죠. 시간당 평균 25개. 바쁠 때는 30개를 훨씬 웃도는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부두를 오갑니다. 직업 특성상 저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라 항상 아래를 이제 주시하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집중에 집중을 더하다 보니 2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은 필수. 처음에는 어지럼증이라던가 울렁거림 그런 증상들이 항상 있었죠.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요? 네. 어떻게 해요? 뭐 누구나 저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꾼다는 그 장비가 바다에 빠지는 꿈이요. 예. 특히 파도가 센 날에는 파도에 밀려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비나 돌풍 같은 기상 상황은 가장 큰 변수입니다. 태풍 오고 바람 부는 날 올라와 있으면요 장비가 흔들리는데 엄청 무서워요. 그럴 때도 작업하시나 봐요. 거의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다 작업을 처리해내는 정도죠. 세계 경기 흐름도 변수. 항만 물동량은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만 사람들은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에 사람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동화 크레인 덕분에 컨테이너를 싣고 옮기는 것이 모두 원격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는데요. 밖에 있는 분홍색 장비 ARMG라고 하는데 그 장비들이 이제 실시간 동기화돼서 장비들이 자동으로 작업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작업 준비가 되면은 저희한테 자동으로 화면이 뜨면서 컨테이너를 실어주고 빼주고 할 때만 저희가 잠깐 조작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장비가 알아서 자동으로 작업을 합니다. 항만에 새로운 직업군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다음에 콘 잘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상차하겠습니다. 항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4개의 그 잠금 장치가 있는데 그 잠금 장치를 하나라도 풀지 않으면은 트럭 자체가 걸려서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차 자체가. 그래서 매우 위험한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화 크레인은 어떻게 차량의 정보를 인식하는 걸까요?
극소형 칩을 부착한 차량이 항만에 들어서면 자동화 게이트에서 그 차량을 인식하고 차량 배치 및 화물 처리 계획을 세웁니다. 덕분에 속도가 한결 빨라졌죠. 옛날 항만하고 비교를 하면은 지금 현재 업무 처리 속도 같은 게 확실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신세계라고 할까? 근데 지금도 또 보면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만은 속도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택배를 받을 때 속도를 중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항만 물류 혁신의 시작은 컨테이너였습니다. 이 네모 반듯한 상자는 어떤 물건이든 삽으로 떠서 포대에 담아 지고 매는 게 전부였던 항만에 기계화라는 새로운 장을 열게 했고, 이후 지게차와 크레인도 대량 도입되면서 항만의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절대 걸리면 안 되죠.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물량 이동에 막대한 차질을 주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때로 새로운 물결은 뼈를 깎는 노력을 담보로 합니다. 혁신이라는 두 글자는 일자리의 변화와 신구 세대의 교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수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 컨테이너 수리공도 있습니다. 빵꾸가 없나? 컨테이너의 수명은 보통 15년 정도. 빵꾸가 크랙이 있나? 깨끗하고만. 컨테이너 수리 한 40년 했어요. 컨테이너 이게 찌그러지고 하는 거 펴주고 용접하고 그러는 거. 철강판으로 둘러싸인 직육면체의 컨테이너는 튼튼해 보이지만 선적, 하역 등 이동 과정에서 망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빈 컨테이너의 무게는 2, 3톤 정도지만 물건을 채우면 최대 30톤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배불뚝이로 이동하다 보면 찌그러지거나 찢기는 경우가 다반사. 수명이 남았어도 생채기에 얼룩이 훈장처럼 새겨집니다. 기름 떨어지는 건데요. 물건 실다가 물건에 묻을까봐 제거해 주는 거예요, 기름을. 전자제품도 싣고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실으니까 우리나라 물건도 해외로 수출하려면 깨끗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수리를 하는 거예요. 청소까지 하고. 작은 일손 하나하나가 수출 산업의 역군이 되고 주춧돌이 됩니다. 백지장도 맞들다 보면 대한민국의 이름값이 달라지는 법이죠. 찌그러지고 크랙이 갔어요, 크랙이. 약하게 크랙이 가가지고 녹이 났잖아요, 녹이. 수리를 해야 돼요. 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견딜만 하지만 뜨거운 여름철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는 섭씨 50도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인트 이거 좀 칠해줘. 어디요? 요거 때린데. 멀쩡한 것 같은데 남이로 수리반장의 눈썰미가 그 옛날 기숙사 사감 못지 않습니다. 요 구멍이 나가지고 땜빵 해주는 거예요. 떼워주는 거예요. 그 운송하다가 여기저기 그냥 막 부딪히다 보면은 빵꾸 나고 찢어지고 그래요. 오늘도 상처를 꿰매고 훈장 하나를 얻었습니다. 항만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컨테이너가 어떻게 보면은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럴 때 여기다 포장을 한다 생각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수리해가지고 세계로 나간다는 게 참 자부심을 느끼고 좋죠. 그런 자부심 가지고 여기서 나이 먹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날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things that I